전후 70년 아베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궁색한 입장을 보이면서 대일 외교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통일은 내년에라도 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. 아베담화를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과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김경애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일본을 향한 박 대통령의 8.15 경축사 먼저 보겠습니다. 대일 외교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. 그에 앞서서 그 아베담화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아베담화는 이제 전체적으로 교묘하게 이제 언어를 고른 아베의 고심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.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거론한다면 일본은 그 지난 전쟁 행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역대 내각이 통절하게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지속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하겠다가 아니라 아베가 스스로 그 자신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인 사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왔다라는 이런 과거형 진술로 표현을 했고, 또 더욱이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아베 정권이 아니라 제3자의 화법을 통해서 사실상 사과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아베의 그 진위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. 네. 또 무엇보다 일본 전후 세대가 아무런 전쟁과 관련이 없는 상태인데 이들에게 사죄 숙명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상당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. 네. 또 다른 하나는 서구 열강으로부터 고립됐기 때문에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상 그 평화 증진 노력을 위한 일본의 그 2차 대전 이후의 노력을 완전히 무마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아베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이 고립된 것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이지 원인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. 뭐 사실상 이제 아베는 이런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그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를 확실하게 이제 무시하고 부정하는 이런 결론을 도달했고, 많은 아마 국민들도 아베의 발언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그렇게 여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많은 서구 사회에서 진심 어린 이 사과나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, 역시 그 아베의 담화는 교묘한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오바마만 환영한다라고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미일 동맹의 끈끈한 동맹을 과시하듯이 아베는 이번 그 아베담화를 통해서 그리고 뭐 미국의 그 국방부 관료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제 한국은 이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미래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이제 새로운 그 세대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. 그 정도로 이제 미국과 일본이 함께 우리가 당신들을 이끌어 줄 테니까 따라오시오라고 사실상 그 명령의 그 언어를 담진 않았습니다.만 그렇게 아주 그 교묘하게 아베는 그 우리의 외교를 상당히 이제 궁지에 몰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정말 실망스러웠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통일은 내년에 될 수도 있다,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. 이 발언의 진위 여부와 함께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. 먼저 이 발언,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? 그에 앞서서 이제 그 대통령이 아베담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에 대해서 그 잠깐 이제 살펴볼게요. 우리가 처음이 하니까 순서를 조금. 여튼 우리의 대통령도 그 굉장히 그 일각에서는 일본이 아무래도 아베가 아무리 과거형 사과에 대해서 교묘하게 그렇게 담화를 표했지만 그 뭐 굉장히 성숙하게 미래형 그 미래형 응답으로 화답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일본의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담화의 한 대목을 굳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, 한일 관계 개선 기조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. 앞으로 그 있을 그 전승절 9월 3일인데요. 중국이 대대적으로 역사 공세를 펼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중국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로서는 더 이상 뭐 태도를 표명할 수 없는, 어찌 보면 그 최선의 답이 나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갑자기
네. 또 뭐 그 통일은 내년에라도 될 수 있다. 예, 이런 발언이 나왔죠. 그런 얘기는 네. 나왔는데 한겨레 신문이 오늘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아예 확인을 거부했고 네. 또 청와대 출입 기자들 앞에서 민경욱 대변인이 대통령이 비공개 그 장소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네. 확인해 주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근데 뭐 또 이에 대해서도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그 위원회 집중 토론회에서 지난달 네. 10일 토론회가 열렸는데 대통령이 내년에라도 통일은 될 수 있으니까 준비하셔야 된다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제라도 우리는 언제라도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만전의 준비를 다 해야 된다라고 네. 오히려 그 일축을 했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네. 데서는 아마 국민들이 의문을 표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명박 네. 대통령도 그 이전 정부에서 마치 흡수 통일을 그 기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. 네. 통일은 도둑처럼 올 수 있다.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의 그 뒤를 이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중도 아마 거기에 가다 네.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박 대통령의 평소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? 그럼? 아무래도 그 박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네. 국정원장께서 이제 그 급변 사태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. 2015년에 아마도 머지않아 이 통일의 그 기운이 좀 그 몰아닥치지 않겠느냐 이제 국정원장이 당시에 그런 이제 발언을 하셨거든요. 네. 아무래도 그 대통령은 초반에는 그 북한에게 강공을 그 취하지만 나중에는 대화 무드로 그 가겠다라는 당신의 그 고유한 일정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그러나 네. 이 남북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여건이나 이런 그 조건을 성숙시키고 나야 상대방도 대화에 네. 응하는데 북한도 초기에 그 박근혜 정부 임기 초기에 2013년에 굉장한 대화 요구를 했었고 또 지난해도 남북 간 체육회담을 통해서 그 민간 교류라든지 상당한 그 대화 분위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화답하지 않고 이제서야 네. 화답을 하니까 북한으로서도 아마도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. 그 일전에 통일 대박론도 있었지 네,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. 뭐 통일 대박론이라고 하는 거는 네. 이제 그 뭐 모든 기업들이 말하는 것이고 지금 뭐 개성공단에서 오늘도 그 임금 협상 뭐 5% 인상 합의를 네.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역시 그 남북 간의 그 경제 주체들이 만나서 서로 교류를 이루면 그만큼 통일은 가까워진다라는 게 뭐 모든 아마 박근혜 대통령 또한 그것을 부정하는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뭐 일정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대통령이 희망사항을 그 네. 피력한 것이고 상당히 공허한 메아리였다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공허한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거든요. 네. 네. 상대 주체가 없는 그런 발언이었으니까. 네. 이렇게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주변 그 정세도 고려하고 무엇보다 네. 지금 북한의 그 얼마 전에 그 DMZ에서 그 네. 4일이었죠. 네. 5일 4일이었습니다. 이제 이호 여사가 방북하기 전날에 네. 그 DMZ에서 그 지뢰 사태가 네. 그 지뢰가 폭발을 했고 그 뒤로 이호 여사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그 평양행에 또 올랐고 대통령은 또 그 5일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 벌어졌어요. 네. 그리고 대통령은 또 경원선 그 남측의 그 네. 기공식에 착공을 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서 그 묵묵답으로 화답을 했고요. 네. 우리랑 대화도 하지 않는데 웬 경원선이냐라고 하면서 콧방귀를 낀 네. 상태였는데 근데 더 가관이었던 것은 통일부가 이호 여사가 방북한 날 바로 그 전통문을 보내서 남북 대화를 뭐 제안을 했는데 그것조차 거절을 한 상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역대 정부 뭐 최악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네. 남북 관계가 상당히 지금 경색돼 있는 상태고 북한이 이번 그 대통령의 8.15 경축사에 대해서도 아주 그 극심한 망언이다라는 식으로 거의 그 귓등으로도 그 듣지 않는 결코 대화 제스처라고 볼 수 없다라고
비판을 했거든요. 네. 네. 네, 문재인 대표가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.24 조치 해제를 위한 공개 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했던데요. 네. 네. 그러니까 5.24 조치로 치자면 그 천안함에 대한 네. 이제 대북 그 경제 제재를 말하는 건데 교육도 중단됐고 또 기업들이 원하는 그 신규 투자가 지금 금지돼 있는 상태고 또 지원 사업도 지금 보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뭐 그 실효성이나 이제 현실성 차원에서 그 문재인 대표는 5.24 조치 해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. 네. 또 뭐 얼마 전에 또 8.15 경축사에 준하는 그 야당 대표의 그 남북 간의 그 새로운 그 미래 청사진을 보여준 차원에서 5.24 조치 해제를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제안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상당히 그 경색된 남북 간의 상황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제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으로 야당 대표의 존재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. 뭐 실제로 이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되면서 오히려 그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 대통령의 통일 대박이 그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니까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좀 화답을 하는 게 오히려 그 뭐 여야 간의 새로운 또 해빙 무드를 만드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주체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요. 그렇습니다. 네. 오히려 우리의 대통령께서 이런 나서서 제안을 해야 했으면 네. 오히려 북한이 하여튼 기뜸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솔깃한 반응을 보였겠죠. 네. 그럼 정부의 8.15 경축사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을지연습에 대한 북한의 반응 어떤지 궁금한데요. 그러니까 가뜩이나 8.15 경축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북 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물론 오늘 그 미 국무부도 이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정례적일 뿐이다라고 그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미 국무부로서는 피해왔는데 뭐 그 북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어떻게든 이 양쪽이 그 DMZ에서 서로 확성기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이건 11년 만에 다시 재개된 이런 사안인데 어떤 형태로든 뭐 서로 그 싸움을 벌이는 상태죠. 이제 화가 났으니까 너네들도 우리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두고 봐라. 뭐 거의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. 최악의 상태로 보이는데 이렇게 끝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 탈출구가 없을까요?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? 뭐 그 논의 구조는 이제 얼마든지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는 이제 미래 청사진을 구상하면서 역시 그 남북 문제는 여전히 그 기업들에게 또 뭐 중국이나 다른 러시아에게 그 투자 기회를 뺏길 것들을 아마 국내 기업들은 많이 그 염려를 할 거예요. 그래서 그 근본적인 그 투자 기회를 오히려 선점하는 것이 남북 대화 무드를 빨리 그 재개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뭐 이번에 통일부가 제안을 해서 불발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 추석을 앞두고 그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그런 현장이나 더 적극적으로 그 북한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그런 대화 무드라든지 이번 광복 70주년의 남북의 공동 행사가 완전히 무산이 되고 불발이 된 상태인데 뭐 민간의 교류라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당위론 그리고 고위급 회담도 그 이번 통일부에서 제안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남북 간의 한라인을 연결을 해서 뭐 그 노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먼저 노크하는 자, 그 박근혜 정부는 특히 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즐겨 쓰세요. 그러면 뭐 남북 간의 골든 타임은 그 먼저 그 시기를 정한 사람 그리고 먼저 대화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오히려 뭐 임기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통크게 결단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 아직 그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좀 전향적인 의지가 필요할 때 싶습니다. 말씀하신 중에 먼저 노크하는 자 현 정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말씀 고맙습니다.